코로나19 이후 캐나다 내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계 다음으로 한국계에 대한 인종차별 등 증오 범죄가 가장 빈번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캐나다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된 증오 범죄는 2,669건으로 2019년 대비 37% 늘었습니다.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최악이며 종교나 성소수자 대상 범죄보다 인종 대상 증오 범죄가 무려 1,59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 대상 증오 범죄는 269건으로 2019년 67건에서 무려 301%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종교나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가 10% 감소한 것에 비춰볼 때 특정 인종에 대한 반감이 두드러진 겁니다. 유색 인종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응답은 중국계가 30%로 가장 높았고 한국계도 27%에 달해 많은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인종과 종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발생 비율은 동양인이 많이 거주하는 브리티시 콜룸비아와 온타리오에서 많았습니다. BC주는 519건으로 전년 대비 60%, 온주는 1,164건으로 35% 증가했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밴쿠버가 378건으로 전년 대비 14%, 토론토는 558건으로 9.5%, 오타와는 184건으로 17% 급증했습니다. 인종 대상 증오 범죄만 보면 온주에서 697건, BC주 357건, 알버타주에서 211건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번 집계가 경찰에 신고된 사례만 분석한 것이라며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는 무려 1,150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인종차별의 단면이 코로나 이후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각주, 연방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다음 주 인종차별 유형과 올바른 대응 방법, 또 대처하는 방안과 영사 조력에 대해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 월요일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의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 중인 캐나다인들은 식비와 외식비를 가장 먼저 줄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의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명 중 4명이 식비를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품목을 구매하거나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명 중 3명은 외식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가정용품도 나중에 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휘발유값 급등에 2명 중 1명은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5명 중 1명도 대중교통을 고려 중이며 특히 3명 중 1명은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5.7%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월엔 6%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나다인의 관심도 온통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한해 휘발유 값으로만 평균 $600를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 비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저소득층은 필수품 구매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이달에 이어 추가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다수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민들의 지불 능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TD 전문가 예상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올 한해 점진적으로 하락하지만 내년 중반까지도 중운의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감소세가 멈춰서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온주 자문기구는 다음 주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 향후 몇 주간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수검사와 양성률, 이동률을 조사해온 기구는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중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검사는 사람들이 쓰고 버린 물과 대소변을 통해 무증상자 등 확진자를 잡아내고 몇 주 뒤 확진자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구는 5월 초쯤 입원 환자가 9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온주보건당국도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기구는 개인의 밀접 접촉이나 실내 환경, 예방접종에 따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며 3차 접종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봄과 여름에 확산세가 줄었다가 가을쯤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34곳의 보건 책임자들 대다수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여 명은 실내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다른 10여 명은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3일째를 맞으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에게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긴급 여행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신설한 정부는 신속한 캐나다 체류를 보장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우크라이나 긴급 여행 허가는 신청 개시 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와 통상의 심사 요건도 모두 면제해 줍니다. 이민성은 우크라이나 난민 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와 세계 에어비앤비 호스트 2만 3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비어있는 공유주택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와 캐나다가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을 비롯한 인권 보호 요청을 지지해달라며 유엔 가맹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자 캐나다가 빨간 펜으로 문장마다 수정 요청을 해 러시아에 돌려보낸 겁니다. 서신에서 캐나다는 러시아가 불법 침공해 산부인과와 학교를 포격했고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공을 끝내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게 요청해달라고 수정했습니다. 이 서신은 2만여 건의 리트윗과 4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끌어모았고 각국 유엔 대표부도 지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의 유엔 차석 대사는 유치원 수준의 러시아 혐오와 중상모략 고맙다며 외교의 스킬과 매너가 최저치에 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수요일 밤 8시 20분 뉴스요 핀치와 베틀스트 인근에서 발생한 단독 사고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날 2010년형 오렌지색 기아 리오를 몰던 40세 남성 운전자가 그랜트브룩 스트리트 북부 방면으로 가던 중 두룰리 애비뉴 근처에서 나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이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사고 현장을 목격했거나 폐쇄 회로 또는 대식킴 영상을 소지한 운전자와 주민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메트로타운에서 지난 월요일 저녁 7시 15분쯤 친구와 걸어가던 한 여성이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해 여성이 두 손으로 밀친 뒤 떠나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해 여성은 사고 지점이 스카이트레인역이 될 수도 버스 정거장 앞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런 식의 공격을 참아선 안 된다면서 가해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타운 보안 요원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수사 중인 경찰은 다행히 피해 여성이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이런 묻지마식 공격이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가해 여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버나비에선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보행기를 밀고 걸어가던 할머니가 모르는 여성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공립 컬리지 교직원 노조가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지만 컬리지 대학 측이 제3자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타결됐습니다. 16,000여 명이 속한 교직원 노조와 컬리지 대학 측은 파업 1시간을 앞둔 어젯밤 늦게 공동 성명을 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를 통한 협상에 합의했다며 파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퍼시픽 철도 노조가 오늘 일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임금과 복지, 연금 등 26개 안건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일요일 새벽 1시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원 3천 명이 파업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물류 공급망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여러 단체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연방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서머타임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 상원이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을 연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에 따라 앞서 서머타임 연구화를 확정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은 미국 하원에서 승인하게 되면 바로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2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서머타임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차 적응과 노동 생산성 저하, 교통사고 증가 이후에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폐지 의견이 높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서머타임제 폐지는 오는 2023년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